지금 질문들을 쭉 받았는데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아직 조금 숙달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연습하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등차 중앙을 언제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여야 돼. 양 끝항의 합이 가운데가 존재한다면, 양 끝에 가운데가 존재한다면 뭘 이용하면 편하다고?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편하다고. 앞에서도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봐도 5랑 A랑 B랑 C랑 뭐 12, 22였나? 아무튼 뭐였지? 몰라. 아무튼 얘 값이 이제 뭐 3이 있다 칠게요. 그럼 얘네들이 뭘 이룬다고?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쓸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서 얘 값은 그냥 뭐라고? 3B라고. 3B. 등차 중앙에 하면 얘 값은 3B고 등차수열이니까 얘 값이 3이면 얘랑 얘랑 더한 거에 반띵하면 얼마? B 나오니까 B가 얼마? 9 나와서 얘 값이 얼마? 27.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등차 중앙을 활용하지 않고 얘에서 얘 뺀 다음에 등차 구한 다음에 얘 찾고 얘 찾고 얘 찾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만 그냥 이제 의미상 등차 중앙이 있다면 잘 쓰라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의미들까지 다 파악하면서 넘어가는 게 이제 요거였고, 앞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등차수열의 합을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진행할 건데, 이 등차수열의 합이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과정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등차수열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제가 정의를 좀 해놓을게요. 자, SN을 저는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 저는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모든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SN의 정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얘네의 정의는 첫째 항에서부터야. 에서부터 N항까지의 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N은 첫째 항에서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 말을 수학적으로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쭉 해가지고 어디 있다고? n번째 항까지 합하는 건데, 그러면 n번째 바로 앞에 있는 거는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 이렇게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라고 한다고? SN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S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첫째 항에서부터 n까지 하면 뜻을 외워. 분명히 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보고 잘못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확하게 외우라는 소리고요. 자, 그럼 SN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게 뭐야? 등차수열이야. 누가? A가. 그럼 A가 등차수열이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등차수열은 내가 여기 있는 이 맨 앞에 있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초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얘를 끝항 또는 말항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얘를 말항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항이 있고 말항이 있는데, 이 초항을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A라고 쓸 거고, 요 말항을 라스트 해가지고 L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항이 A고 말항이 L이면 내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항은 A라고 쓸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어요. 초항으로부터 D만큼 더해져 있을 거 아니야? 등차수열이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여기에서 얼마? A 더하기 2 D만큼 더해져 있다라고 쓸 수 있어서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첫 번째 항. 그러면서 얘네들을 쪼르르륵 더해주다 보면 여기에서 얘네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네들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L-D라고 쓸 수 있어요. 얘네를 초항 기준으로 쓰려고 하면 그거는 약간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말항이 라스트니까 라스트에서 D만큼 빠져있는 게 얘다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는 말항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라스트, L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위에 있는 표현이나 아래에 있는 표현은 어떻다고? 같은 표현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똑똑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 똑똑한 아저씨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 거냐면 여기에서 뒤집어 본 거야. 덧셈의 교환 법칙을 하면서 뒤집어 본 거야. 그럼 뒤집어 보면 이 라스트가 어디로 오냐면 첫 번째로 오고, 그 다음에 이 라스트에서 D 빠진 게 얼마 오냐면 여기에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라스트에서 또 이 D 빠진 게 여기로 오면서 얘네들이 쭉 더해진 거를 뒤집었더니 얘네들은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오면서 D로 올 거고, 첫 번째 항은 어디로 온다고? 여기에서 A로 온다라고 쓸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합을 구하고 싶어서 위에서 아래를 한번 뭐 했더니 더했더니 위에서 아래를 한번 더했더니 여기에서는 2배의 S의 N이 나오면서 그럼 2배의 S의 N은 자 너랑 너랑 더하면 A 더하기 L, 너랑 너랑 더해도 얼마? A 더하기 L, 얘랑 얘랑 더해도 얼마? A 더하기 L, 얘랑 얘랑 더해도 얼마라고? A 더하기 L, 얘랑 얘랑 더해도 얼마? A 더하기 L. 아, 그러니까 A 더하기 L, 얘의 값이 몇 개 있는지만 보시면 되고 얘의 값은 몇 개 있어요? n번째 항이 얘잖아. 첫 번째 항이 얘고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의 값이 n개 곱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 하나 나왔네요.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여기에서 n, 여기에다가 얼마? a 더하기 l, 초항 더하기 끝항, 나라 이라고 쓰면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그 아저씨가 7살 때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유도 과정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변화 속에도 일정함이 있다는 건데, 변화 속에 일정함이 있다는 건데 뭔 소리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사실 첫 번째 항이지, 얘는 n번째 항이지. 그 둘의 합은 a 더하기 l로 같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두 번째 항이고 얘는 n-1번째 항이야. 그럼 얘랑 얘 합이 어떻다고? 같았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는 n-2번째 항이야. 근데 그 둘이 어떻다고? 같았다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숨겨진 의미는 이런 거네요. A의 첫 번째 항이랑 A의 n번째 항, A의 두 번째 항이랑 A의 n-1번째 항이랑 같고, 여기에서 당연히 A의 세 번째 항은 A의 n-2번째 항과 같고, A의 네 번째 항은 A의 n-세 번째 항과 같으면서 얘네들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 값이 일정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맞죠? 자, 그럼 얘 값이 일정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여서 여기에서도 얘네의 구조가 뭐라고? 아, 가운데 항이 존재한다면 등차 중앙의 구조라고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을 구하는 공식은 얘야. 원칙적으로 하면 저는 이제 원래 이거 수업할 때 이것만 가르쳤는데 처음 할 때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할 때는 뭐까지 봐주셔야 되냐면 이 말항이 얘니까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초항 더하기 n-1의 d라고도 쓸 수 있다네. 그럼 초항 더하기 n-1의 d라고도 쓸 수 있으면 여기에서 얘 값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2분의 n, 여기에서 얼마? a, l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L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얘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2a. 왜? a랑 a랑 더하면 2라고도 여기에서 얼마 나와요? n-1의 d가 나와요. d.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얘네들이 뭐가 나온다고?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온다고. 자, 그럼 이제 사용법은 한 번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용법은 언제 사용하냐면, 자, 얘네들은 언제 사용하냐면 초항과 뭐가 나와 있을 때? 끝항이 나와 있을 때.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초항과 뭐가 나와 있을 때, 공차가 나와 있을 때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이 5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항이 여기에서 7이라고 나와 있어서, 자, 이거가 등차 수열인데, 얘가 등차 수열인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A의 첫 번째 항에서부터 두 번째 항 쭉 해가지고 여기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나는 여기에서 바로 뭐 하시면 되냐? 등차 수열이니까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D가 얼마 나와요? 얘에서 얘 빼면 6 나오니까 얘 값이 얼마나? 2D가 6 나오니까 3 나와서
그러면 A에는 얼마 나온다? 얘 값이 3 집어넣으면 3n. 그 다음에 여기 3 집어넣어서 5 나오려면 마이너스 4 있어요. 그렇죠? 그럼 A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나는 초항과 봉차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 공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 공식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자, 이 공식을 적용한다는 소리는 그냥 이거야. 2분의 초항 1 집어넣으면 되니 항의 개수는 몇 개야? 10개니까 항의 개수는 10개 초항은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랑은 여기에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1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6 그러면서 얘 값이 얼마? 계산해주면 답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얘랑 또 똑같은 게 뭐라고?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초항 얼마? 1 집어넣으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 n-1인데 n-1은 9 나올 거고 10 들어가니까 여기 10 들어가니까 얘 값이 9 나올 거고 d는 얼마였다고? 3 그래서 이거 계산하나 이거 계산하나 어떻다고? 똑같다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 여러분들이 아직 문제를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데 자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자 A의 3 더하기 A의 8이 10 요거일 때 나한테 S10 요거를 구하셔 자 시작 풀어보세요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등차수열밖에 안 배웠는데 등비수열을 낼 리는 없잖아요 등차수열이에요 잘 안 보이니? A3 더하기 A8이 10일 때 S10을 구하셔 나온 분 이야기하세요. 나온 분 얼마 나와요?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은근히 꽤 많이 맞히네. 오, 그렇지. 내 의도대로 잘 따라오고 있고. 자, 여기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10개에다가 초항 더하기 끝항이야. 근데 분명히 얘네들은 변화 속에 일정함이 있고 너의 합과 너의 합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10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 나와요? 50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분명히 A1 더하기 A10은 얘로부터 2D 증가하고 얘에서부터 2D 빠져있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 일정함이 존재하고 얘 값이 10이니까 얘 값이 10 들어오면 얼마? 50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고3 수능 특강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지. 공식을 해가지고 막 지지고 볶다 보면 얘네들은 A를 못 구하고 D를 못 구해서 애들이 몰라. 이렇게 해버리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저거에 대한 공식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면 요 변화 속의 일정한 분차 정확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봐달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자, 사용할 때에는 초항과 뭐야 이거 끝항 초항과 끝항 나와 있으면 얘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항과 봉차 나와 있으면 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거 연습하시는 거는 뒤에 많이 있어요. 자, 뒤에 많이 있고 저는 요거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S의 N이라는 게 2분의 여기에서 N의 A 더하기 L 자, 요거의 뜻을 한번 더 볼 건데 자, 얘네들의 뜻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A 더하기 L 얘네들과 같은 값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랑 같은 값들이 있다는 걸 많이 봤다라는 소리는 여기에서 이거죠. 얘네들은 A의 1 더하기 A의 n번째 합과 A의 2 더하기 A의 n-1번째 합과 A의 3 더하기 A의 n-2번째 함들의 합은 어떻다고?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초항과 끝항은 얘네들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뭐가 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요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2분의 a 더하기 l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배웠냐면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배웠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배웠다고. 그럼 앞에서 분명히 얘네들을 등차 중항으로 배운 적이 있어서 2분의 a 더하기 l을 등차 중항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가 분명히 몇 개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홀수 개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만 얘의 값이 등차 중항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뭔 말이냐면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a의 3 더하기 a의 4 더하기 또르르륵 해가지고 여기에서 a의 11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뭐가? a의 7이 5일 때 여기에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은 초항과 끝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보면 2분의 얼마라고 항의 개수 몇 개야?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얘에서 1 뺀 다음에 1 더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1에서부터 11까지는 11개야. 1에서부터 11까지는 11개인데 1에서부터 2까지를 빼면 몇 개? 9개. 그래서 항의 개수는 일단은 9개가 나오고 초항 더하기 여기에서 끝항이 나오는데 이 초항 더하기 끝항이 항의 개수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홀수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뭐 홀수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홀수개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얘 반띵하면 분명히 뭐가 존재해? 가운데 항이 존재해. 그 가운데 항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a의 7이라고 쓸 수 있어서 우리는 9 곱하기 얼마? a의 7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9 곱하기 a의 7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a의 7이 얼마야? 5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얼마? 45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냅다 공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떠한 식으로 주어지는 게 있냐면 등차 중항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그러면 그 등차 중항으로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항의 개수가 몇 개여야 한다고? 그 항의, 여기 파란색으로 쓰자. 거기에 있는 그 항의 개수가 뭘 때? 홀수 개수일 때만 얘를 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등차 중항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풀이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고, 그 간단해지는 것들을 뭐 예로 한번 볼까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절대값 씌워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594번 볼게요. 594번. 자 594번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594번. 자, 문제 지금 한번 잠깐 풀어보실래요? 문제 지금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594번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맞겠지? (30이야) 30이지? 30.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야야야야야. 계산해서 하면 다 풀어. 계산해서 하면 못 푸는 사람 없는 건 나도 아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서 등차수열이고 첫 번째 A 일반항 구하면 마이너스 3에 초항이 50 나와야 되니까 53.
그럼 여기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음수가 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언제 음수가 되는지 보면 여기에서 이제 1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고, 그러면 17번째 항까지는 뭐가 나온다고? 양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17번째 항까지 양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얘네들의 절대값을 뜯으면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거야. A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쭉 해가지고 A의 17. 그 다음에 이거는 18번째 항부터 뭐가 나온다고? 음수. 그러면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18번째 항, 그 다음에 19번째 항,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여기에서 30번째 항까지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얘네들끼리의 합을 구하는 거고, 얘네들은 얘네들끼리의 합을 구하는 거다. 맞지? 자,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네들은 항의 개수가 몇 개라고? 홀수개라고. 항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다고? 2분의 17에 A1 더하기 A17에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등차중항으로 쓸 수 있다고. 등차중항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얼마야? 17 곱하기 A의 9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야, 항의 개수가 17개야. 1에서부터 30까지 17개가 여기 앞에 있었으면 여기는 몇 개야? 13개겠지? 전체가 30개니까 여기가 17개면 여기는 몇 개라고? 13개라고. 여기가 13개니까 여기에서는 그럼 얼마 나오는데? 2분의 13에 초항 더하기 얼마? 끝항. 그러면 당연히 항의 개수가 홀수개면 얘네들이 뭐로 해석된다고? 등차 중항으로 해석되면서 얘가 얼마 나온다고? 24.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온다고? 13, 24. 13, 24. 13, A에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9 집어넣으면 나오고 여기다 24 집어넣으면 나와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이러한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숨겨진 의미는 책에서도 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요거는 이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학생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의 의미까지 파악을 하면, 자, 항의 개수가 홀수개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홀수개일 때는 2분의 n에 a 더하기 l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여기에서 이제 항상 뭐라고? 개수 곱하기 가운데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수 곱하기 뭐로? 가운데항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개수가 몇 개야? 17개. 가운데항 얼마? A9. 그래서 17개에다가 A9를 더하면 되고, 홀수 개수일 때는 뭐라고? 13개에다가 뭐? 가운데항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등차 중항일 때는 이러한 공식까지 유도해낼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적어 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좀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적었지? 안 적었지? 적었니? 안 적었니? 나 이거 지울 건데. 적어 놓으셔야, 이거 책에 안 나와 있고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게 정말 많으니까 적어 놓으시고. 우리 현민이가 나랑 같이 이거 등차수열 했는데 이런 거 기억나니? 안 나지? 나랑 같이 수원한 애가 현민이밖에 없구나. 수민이 됐는데, 수민이. 자, 뭐 적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안,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없죠? 자, 그럼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얘네들을 해석하는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등차 수열합을 해석하는 세 번째 방법도 있는데,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네랑 조금은 다르게. 세 번째 방법은 홀수 번째 합끼리의 합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짝수 번째 합끼리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홀수 번째 합끼리의 합을 구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 더하기 아홉 번째 항이 있어요. 그러면 항의 개수가 4개지만 홀수 번째 항들끼리의 합은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등차 중앙이 존재해요. 홀수 번째 항끼리의 합은 항상 얘 사이에 가운데 A6이 있고 얘 사이에 가운데 A6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4 곱하기 A에 6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짝수 번째 항끼리의 합도 똑같아. A의 뭐 14번째 항 더하기 A의 16번째 항 더하기 쭉 해서 A의 30번째 항까지의 합은, 여기에서 얘까지의 개수는 어렵다. 7, 15. 여기에서 얘까지의 개수는 8개, 9개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얇잖아. 빠지면. A의 4 더하기 A의 8, A의 6 더하기 A의 8 더하기 A의 10 더하기 A의 12가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몇 개야? 5개. 그러면 짝수 번째 항끼리의 합도 항상 뭐가 존재한다고? 가운데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뭐가 나오는 거예요? 5 곱하기 A의 8.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홀수 번째 항끼리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에는 바로 등차 조항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짝수 번째 항끼리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솔직히 외우려고 하면 좀 오가고, 변화 속에 일정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항상 일정함이 존재하고 등차 조항을 제대로 해석할 줄만 알면 여기서 그냥 얘네들은 날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심화 문제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론이 저런 거고, 그 다음에 저런 거를 아셔야지 이제 계산이 빠르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습하실 때 요것도 막 적용해보고 요것도 막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적용하는 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요것 적용하는 것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어디로 넘어가시면, 네, 16쪽으로 넘어갈게요. 16쪽으로. 야, 질문. S의 2에는 A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의 2n이라고 쓰면 맞니 틀리니? 아니에요, 이건. 저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첫째 항에서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에서부터는 얘들은 첫째 항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첫째 항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2n까지 더한 거를 얘랑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 이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요것만 보고, 자, 지금부터 이제 16쪽으로 가서 문제를 몇 개만 봅시다. 자, 16쪽으로 오셔서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맞풀기는 팀 1번부터 볼게요. 뭐 A의 두 번째 항이 5,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10번째 항이 얼마라고 나와 있다고? 21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10번째 항이 2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8D, 등차 수열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 8D가 나올 거고, 16이 나와서 D는 얼마 나온다? 2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럼 D가 2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차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는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얘를 구하라고 하면 2분의 항의 횟수 10개에다가 초항 더하기 뭐 하시면 돼요? 끝항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자, 공차가 2니까 여기에서 2 뺀 게 초항이야. 공차가 2니까 여기에서 2 뺀 게 초항이라고. 꼭 일반항을 구할 필요는, 일반항을 구하면 좋지만 일반항을 구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2 뺀 게 초항이니까 얘는 얼마? 3. 얘는 얼마? 나와 있으니까 2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에서 등차 수열에서 A의 2가 9 나와 있고 여기에서 A의 7이 여기에서 19 나와 있는데 자, 나한테 구하는 게 A 더하기 A의 2 더하기 쭉 해서 A의 N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얘의 값이 얼마? 16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 5D가 나오고 걔의 값은 10 나와서 D는 얼마 나온다? 2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D가 2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초항은 얼마 나와요? A이지. 초항은 얼마 나와요? 여기에서 7 나오니까 초항하고 공차하면 뭐 할 수 있다고? 등차수를 합공식할 수도 있고 2분의 n에 2a는 여기에 도내하면 14 더하기 얼마? n-1을 여기에 얼마? d 써주면 여기에 d 써주면 얘의 값이 얼마라고? 2라고 써줄 수 있고요. 얘의 값이 얼마? 160이니까 여기에서 곱하고 뭐 하시면 돼요?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얼마 나오냐면 2n 더하기 10이 나오죠. 그럼 얘의 값이 320 나오니까 얘의 값이 약분하면 얘의 값은 n 더하기 6이 나와서 얘의 값이 160 나와서 10 곱하기 16 나오니까 n 얼마? 10 나온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냥 공식을 적용해도 다 풀리는데 저희는 조금만 더 의미적으로 파악하기를 원하는 거여서 제가 그렇게 본 거고요. 자, 발전 문제 585번도 한번 볼게요. 자, 발전 문제 585번 보시면 여기에서 세 번째 항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의 5 대 A의 5 대 여기 A의 8 얘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대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2대 3인데 자, 여기에서 복잡하게 풀지 않으려면 일단은 비례식을 계산하면 2배의 A의 8 2배 A의 8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3배의 A5라고 쓸 수 있는데 초항 기준으로 하면 식이 복잡해져.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세 번째 항으로부터 2D만큼 더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으로부터 2D만큼 더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여덟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으로부터 얼마? 5D만큼 더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비례식을 마이너스 4로부터 얼마? 5D만큼 더해져 있다. 여기 있는 3에다가 마이너스 4로부터 얼마? 2D만큼 더해져 있다는 거에 의해서 바로 뭘 찾을 수 있다고? 공차를 찾을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하시면 돼요? 공차 찾고, 일반항 찾고, 초항 찾고 뭐 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맞불 개념 느낌 2번 한번 봅시다. 맞불 개념 느낌 2번 한번 보시면 자, 마이너스 6하고 30 사이에 요걸 넣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6이 있고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쭉 해서 n번째 항이 있고 여기에 30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그 공차가 D래. 그러면 당연히 얘의 값이 n개니까 여기 전체는 몇 개라고? n 더하기 2개. 그래서 얘네들은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2개고 초항 더하기 끝항하면 초항 마이너스 6 끝항 30 해주면 얘의 값이 얼마 나와요? 120 나오니까 여기에서 n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n 찾으면 얘에서 n 빼주면 거기에서 공차 찾을 수 있겠죠? 그냥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뭐 초항 나와있고 공차 나와있고 뭐 거기에 쭉쭉쭉쭉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88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588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588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얘네들도 보시면 일단은 등차수열이거든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빼서 공차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빼서 공차를 찾는다는 건 얘에서 얘를 뺄 건데, 자, 얘네들은 지금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쭉 가서 얘네들은 m 더하기 2번째 항이야. m 더하기 2번째 항이고 여기에 전체 개수가 몇 개야? 여기 전체 개수는 n개 추가됐고 n개 추가돼서 m 더하기 n 더하기 3이야. 그럼 전체 개수가 얘면 얘네들은 몇 번째냐면 C에 m 더하기 n 더하기 3이라고.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야. 얘가 몇 번째고 얘가 몇 번째고 얘가 몇 번째인지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단성은 뭐라고? 개수로 찾을 수 있다고. 여기 있는 개수는 당연히 m개에다가 n개 더해져 있고 하나, 둘, 서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몇 번째라고? m 더하기 n 더하기 세 번째라고. 그럼 냈다 가시면 되겠네. 뭘 가면 되냐? 첫 번째는 C의 m 더하기 2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m 더하기 1 여기에서 얼마 나온다고? d. 얘에서 얘를 빼면 m 더하기 1에 d가 나오고 계획값은 얼마 나온다? 15 나온다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너에서 너를 빼주면 얼마 나와? 5 나오잖아. 5.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 나온다고? n 더하기 1. 그래서 n 더하기 1에 여기 얼마? d. 얘가 얼마 나온다고? 5 나온다고. 그럼 첫 번째로는 요 식 이렇게 써놓고 당연히 문자가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열의 합이 얼마? 205. 그러면 초항 끝항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 항의 개수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라고? m 더하기 n 더하기 3이 항의 개수라고. 거기에다가 얼마? 초항 더하기 끝항 썼더니 a 값이 얼마? 205. 그냥 이거 세 개만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a 값, d 값 나오는 거예요. mn, d 다 나온다고. 계산해 주시면 돼. 이거 원리 자체가 등차수열을 아까부터 제가 빼라고 이야기했고 빼서 공차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랑 엮으려면 나누면 되겠죠? 그럼 나눠주면 여기에서 n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1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눠줬기 때문에 얘 얼마 나온다고? 3. 그럼 대각 곱하면 식 하나 만들고 식 나온 거에서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념 익힘 3번에다가 별표 3개만 쳐주세요. 개념 익힘 3번에다가 별표 3개만 쳐주실게요. 이 부분합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1부분의 합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분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합이 주어질 때의 구조는 S의 n이 뭐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S의 2n이 여기에서 동그라미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S의 3n 혹은 S의 4n 등등등 이런 거를 물어보면 우리가 부분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자, 이게 뭔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 A에 n이 있는데 자, 등차수열 A에 있는데 내가 첫 번째로 S의 3이 5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S의 6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 값이 25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거일 때 나한테 구하라는 게 S의 9 이거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자, S3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S3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얘 값을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얘 값을 5라고 쓸 수 있어요. 5.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뭐냐면 S6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고 첫 번째 항에서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 값이 얼마? 25라고. 근데 질문. 얘가 오니까 당연히 얘는 얼마라고? 20이라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죠?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인 거를 알아낼 수 있냐면 A4 더하기 A의 5 더하기 A의 6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다고? 20인 걸 알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얘에서 얘로 올 때 3D 증가하고 얘에서 얘로 올 때 3D 증가하고 얘에서 얘로 올 때 3D 증가하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값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A의 7 더하기 A의 8 더하기 A의 9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얘에서 얘로 증가할 때 15 증가했으면 당연히 얘에서 얘로 증가할 때도 얼마 증가한다고? 15가 증가하면서 얼마가 나와요? 얘의 값은 35가 나와요. 그럼 내가 구하는 S9라는 거는 뭐만 하시면 돼요? 너랑 너만 더해주시면 돼서 결국에는 얼마 나온다? 60 나온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분합 연산이라고 하고, 부분합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항에서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 네 번째 항까지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 일곱 번째 항에서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부분합.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SN이 주어져 있지만 얘네들을 이제 부분함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식으로 해석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얘를 구할 수 있는 패턴을 기억하라고. 그거에 대한 패턴은 뭐야? 얘가 주어져 있고 얘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 해결 방법은 S의 2n에서 S의 n을 빼면 얘네들은 A의 n 더하기 1에서부터 A의 2n까지의 합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뭘 활용할 수 있다고? 얘네들끼리의 등차 수열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라는 걸 봐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원리는 등비수열에서 똑같이 이용되거든요. 등비수열에서 똑같이 이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맞풀 개념 3번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3번은 S의 10이 얼마? 10. 그 다음에 여기서 S의 20이 얼마? 40. 그럼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하기 10. 그 다음에 얘네는 11번째 항에서부터 20번째 항까지 하면 얼마로 쓸 수 있냐면 30. 왜? 얘에서 빼면 되거든. 얘에서 F 빼면 얘에서부터 얘까지 하면 30. 그럼 내가 알아내는 건 뭐야? S30 구하려면 S의 20이 A의 21에서부터 A 얼마? 30까지 하고 얘에서 20 증가하면 얘에서 20 증가하니까 이거 얼마? 50. 그래서 우리는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온다고? 90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분함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하냐면 공식 쓰는 거예요. 거기 마플풀이에 보면 공식 써져 있잖아요. 거기 밑에 풀이 보시면 거기 S10은 2분의 10에 2A 더하기 9D 그 다음에 여기 연립해가지고 A 10분의 1 찾고 D 5분의 1 찾아서 30 구하는 그러한 원리인데 일부분의 합이 등차수열을 이루면 얘네들도 같은 구조라면 항상 얘네들도 뭘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지 얘네들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4번 자 4번 보시면 여기에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공차가 2인 등차수열에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되는지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는 이거 잠깐 보세요. 자 초항이 첫 번째로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일 때는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보통 뭘 물어보냐면 SN의 최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라면 여기에서는 SN의 뭘 물어보냐면 최소를 물어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항이 양수야.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쭉 가다 보면 언제부터 얘가 뭐가 나오는 순간이 있다고? 음수가 나오는 순간이 있겠지. 그러면 그 음수 나오기 전 항까지 뭐 해버리면 싹 다 더해버리면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에 있는 거는 당연히 초항이 음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있고 쭉 세 번째 항이 있으면서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나온다고? 여기에서 양수가 등장한다고. 그럼 그 양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더해버리면 얘네들의 뭘 구할 수 있다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구조 자체는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일 때는 최대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초항이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일 때는 뭘 물어본다고? 최소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자 그럼 그 내용 바탕으로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마크게임 팀 4번에서 1번, 2번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1번, 2번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4번에 1번 보시면 얘네들은 초항이고 몇 번째까지 하면 최소가는 구하고 그때 구하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는 A, N을 구하면 공차가 A니까 이게 초항이 얼마 나와야 돼요? 35 나와야 되니까 37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 값이 언제 뭐가 되니? 양수가 되니? 18번째 항부터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럼 얘 값이 18 들어가면 음수죠. 19부터 양수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19부터 양수가 되니까 뭐가 나온다고? 18번째 항까지 합이 뭐라고? 최소라고. 그럼 18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니까 우리 이거 구하는 건 2분의 얼마? 18에 얼마? 초항 더하기 끝항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일반항 나와있기 때문에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뭐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이거였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는데 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를 구해요. 그럼 얘는 색깔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 소리예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A의 6이 마이너스 5고 A의 11이 얼마냐면 10이고 그럼 얘에서 1 빼주면 얼마 나오냐면 얘 값이 5D 5D가 얼마 나와요? 15 그러면 D의 값이 얼마 나온다? 3 그럼 D의 값이 3 나오니까 여기에서 일반항 구하시면 그 일반항은 얼마 나와요? 3에 6 집어넣었을 때 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8 나오겠죠. 마이너스 23 나오겠죠. 6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니까 얘 나올 거고 11 집어넣어도 나오죠. 그러면 AN이 얘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 구하라고 했냐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n에 얘 값은 초항 얼마예요? 초항?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나오니까 마이너스 40 더하기 n-1에 d 얼마? 3 공식 쓴 거예요, 공식. 그러면 이 합이 뭐가 되냐고? 언제 양수가 되냐고. 언제 이 합이 양수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이 합이 양수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게 저기 나와 있는 저 합 보시면, 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합 보시면 2분의 n에 마이너스 40 더하기 n-1에 3이었는데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3 맞지? 요거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하면 2분의 n 그 다음에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3 더하기 4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네 값이 뭐여야 한다고? 양수여야 되니까 n을 약분하고 얘 값을 넘겨줘서 계산하면 결국에는 3n이 얼마 나온다? 4분의 3, 이거보다 크다. 그래서 n은 얼마 나와요? 15 나온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자, 근데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해석도 또 가능하셔야 돼요. 자, 얘도 어찌됐든 간에 수열이야. 수열의 합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정의역은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2차 함수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2차 함수라고 해석을 한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 여기 있는 축을 n축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0이랑 여기에서 얼마 있다고? 3분의 43이 있다고. 그러면서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의역은 뭐만 나온다고? 자연수. 그래서 이때 SN의 함수 값들은 자연수만 들어가서 쭉 들어가다가 여기에서 15 들어가는 순간 처음으로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고. 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결국에는 n을 약분해도 되지만 자연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연수를 안 보고 실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5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번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 5번은 됐고 말을 많이 했네. 지금 여기까지 혹시 막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안 그러면 지금 마저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내용 정리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요 내용 정리도 또 개 중요해요. 겁나 중요해요. 겁나
겁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등비 수열에서 써먹을 거고 수열의 합에서 써먹을 거고 앞으로 미적분 들어가서 써먹을 거고 계속 써먹을 거야. 진짜 엄청 많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합과 같이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좀 약간 관계에 집착하거든요. 관계. 수열의 합이 있고 일반항이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배운 수열의 합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S에 N이 없기 때문에 S에 N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뭐한다? 구한다라는 그러한 수학적 마인드만 갖고 계시면 돼요. SN 나와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건데 그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건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볼 건데 자 그럼 SN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SN은 분명히 아까 정의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SN은 정의상 첫 번째 항에서부터 두 번째 항 쭉 해가지고 얼마?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SN이에요. 그럼 SN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n-1 더하기 a의 n이라고 쓰자. 자 그럼 여기에서 SN인데 내가 뭘 구하고 싶다고? 얘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얘를 구하고 싶으면 나는 여기에서 n에다가 뭘 대입하시면 되냐면 n에다가 n-1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n에다가 n-1을 대입하면 sn-1이라는 건 얼마 나오냐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쭉 해서 어디까지 더하면 돼요? n-1번째 항까지 더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들도 정의역이고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요? 여기 얘네들가 1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해.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0번째 항까지 하는데 수열에서 0번째 항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n에 1 집어넣을 수 없고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범위가 생기냐면 n이 이보다 큰 얘네들은 자연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생겨요. 그럼 얘 값이 n이 이보다 큰 자연수여야 되니까 위에서 r을 뭐하면? 빼보면 자 위에서 r을 빼보면 얘 값은 얼마 나오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얘 값은 뭐가 나온다? AN 나오고 그때 N은 얼마? 2보다 크고 낫다 라고 받아주시면 되고 정의상 당연히 뭐라고 할 거냐면 초항은 정의상 초항은 당연히 뭐라고 할 거냐면 첫째 항에서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여기를 대입하면 A1과 S1이 어떻다고? 같다라는 거에 의해서 초항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앞으로 SN 나와 있으면 일반항 구하시면 돼요. 그냥 자동 기계적으로 SN 나와 있으면 일반항 구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 원리까지도 아셔야 되고 얘 값이 언제부터 성립한다? 2부터 성립한다고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얘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SN이 얼마 나오냐면 3의 N 더하기 1이 나와 있고 그러면 요거일 때 나한테 뭘 구하래요? 일반항을 구하래요. 자 요거일 때 일반항 안 구하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일반항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S의 N이 얘니까 SN에서 SN-1 빼주면 되고 그러면 SN은 얼마? 3N 더하기 1에서 뭘 빼면 된다? 얘 값은 3의 N-1 더하기 1을 빼주시면 되고 그럼 얘에서 1을 빼면 1은 날라갈 거고 여기에서 3N과 얘 중에서 공통 부분은 얼마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로 묶어주시면 3의 N-를 묶게 할 거고 얘 3-1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얘 값은 얼마? 2 곱하기 3의 N-1이라고 쓸 수 있어서 그 AN을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2 곱하기 3의 N-1이라고 써놓고 거기에서의 초항은 뭐로 쓰자고? 1 집어넣은 여기 1 집어넣은 걸 초항으로 하라고 얼마? 4 라고 써주셔야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n이 얼마?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러한 식으로 써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N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고 자 얘네들은 앞으로 언제도 나오냐면 등차 수열의 합에서 나오고 등비 수열의 합에서 나오고 수열의 합에서 나오고 미적분 가서 급수에서 또 나와요. 계속 나오고 수열의 급한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무조건 그냥 외워버려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원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SN에서 SN-을 빼면 뭐가 나온다? 일반항 나온다. 그거는 이제 외워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예시도 있죠? 거기 마플 개념의 팀 그냥 마플 개념의 팀 예시로 볼게요. 어차피 이따 써주기 싫으니까. 자 거기에서 이제 마플 개념의 팀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SN이 얼마 나와있다고? N제곱 더하기 2N이 나와있고 그럼 얘 값이 우리가 SN에서 SN-을 빼면 되니까 자 SN에서 SN-1을 빼주면 얘가 얼마 나와요? N제곱 더하기
더하기 2n 나오고 거기서 못 뺀다고 n-1의 제곱 더하기 2의 얼마? n-1 나오고 자 그러면 요거에서 얘 빼주시면 얼마 나와요? 얘의 값의 결과는 2n 더하기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an이 얘 나오고 그때는 n은 얼마?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고 여기에서 초항은 얼마로 한다고? 무조건 s1으로 한다고. s1으로 하니까 여기에 1 정도면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되지만 미친 척하고 여기 한번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 3 나오지. 그럴 때에는 얘를 지워주시면 돼요. 그럴 때에는 얘를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근데 거기에는 2번 볼게요. 2번 SN이 얼마 나와있냐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sn-1을 하면 얘 값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서 뭘 빼냐면 얘 값은 n-1의 제곱 더하기 2에 n-1 더하기 1을 빼주시는 거고 얘에서 1을 빼면 얼마 나오냐면 그때 an이 얼마 나오냐면 그때 an이 얘 값은 2n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n이 얼마?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여기에 초항은 무조건 s1이야. 초항은 무조건 s1이니까 여기서 초항은 얼마 한다고? 4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에 미친 척하고 1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답이야.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답이고 그러면 얘 값은 얼마?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써주는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에도 얘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 얘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2개만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얘도 이게 겁나 중요해요. 선생님이 학과 이 관계를 볼 건데 자 수열합이 아니야. 등차 수열합이야. 그럼 등차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얼마? n 여기에서 2a 더하기 n-1의 d 이러한 구조로 생겨있죠. 자 그럼 등차 수열은 이러한 구조로 생겨있는데 자 얘를 가만히 잘 쳐다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다 찾아내셔야 돼요. 자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가 상수항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n이 곱해져 있는데 상수항이 존재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구조는 뭐라고? a의 n의 제곱 더하기 bn 구조랑 똑같은 거라고. 구조 자체가.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2차식을 보면 얘네들은 앞으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등차 수열의 정의는 첫 장에서부터 n항까지 합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첫 장부터 성립을 해. 당연히 첫 장에서부터 n항까지 합의 공식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첫 장에서부터 n항까지 합이 성립하고 얘가 등차 수열합이라고. 자 근데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그 a의 n이라는 거는 보통 초항 더하기 얼마? n-1의 d라고 쓰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1차식.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그냥 pn 더하기 q 꼴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얘랑 관계를 볼 건데 잘 보세요. n 제곱의 개수가 얘는 얼마야? 2분의 d지. 여기에서 n 제곱의 개수는 2분의 d라고. 근데 여기에서의 n의 개수는 얼마야? d야. 그러면 우리는 얘랑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의 개수의 얼마? 반 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여기의 개수의 반 하면 얘가 나와서 얘의 값은 2분의 p가 얼마랑 같다고? a랑 같다라고 쓸 수 있다고.
여기에 개수에 반띵하면 누가 나온다고? 2차항의 개수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초항은 뭐로 하는 거냐면 거기에서는 A1과 S1이 같다인데 초항은 A1과 SN이 같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개수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개수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소리는 뭔 말이냐?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얘 값이 AN이 4n-2야. 그러면 SN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왜? 얘 반띵하면 2차항의 개수 나온다며. 그리고 여기에 1 집어넣은 거랑 여기에 1 집어넣은 게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며.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여기 1 집어넣은 게 같으면 여기는 개수, 여기는 개수 합하면 얼마? 2. 여기는 개수 합하면 얼마 나와야 돼? 2. 그러니까 얘 값은 0 곱하기 n이 나온다고. 그래서 SN이 얘가 나오는 거고. 다시. 예지가 조금 부적절했어요. 자, S의 n이 얼마 나와 있냐면 5n 제곱 플러스 3n 나와 있다 칠게요. 그럼 SN이 얘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AN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왜? 여기 개수의 2배 하면 얘가 나온다며. 얼마? 2n.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 개수의 합 얼마? 4. 얘 개수의 합 얼마? 4. 그러니까 이거 얼마? 2. 그냥 얘 알면 얘 할 수 있고 여기서 얘 알면 얘 할 수 있다고. 그게 뭐라고? 등차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그거를 보셔야지 얘 값이 쉽게 풀어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해야지. 여기에서 A의 n이 이번에는 얼마 나와 있냐면 5n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다 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SN은 얘의 개수의 얼마? 반. 그럼 얼마? 2분의 5n 제곱. 여기 개수의 합 얼마? 8. 그럼 여기 개수의 합이 8이어야 되니까 얘가 얼마 나온다고? 2분의 11 나온다고. 요거 알면 요거 할 수 있는 거고 얘 알면 얘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상호적인 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개수의 2배 하면 얘가 나온다. 얘의 개수의 반 하면 얘가 나온다. 그리고 초항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개수의 합, 여기에서의 개수의 합, 너의 합은 1 집어넣은 게 얘랑 얘잖아. 개수의 합이 여기에서의 개수의 합은 P, Q 요거랑 어떻다고? 일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뭐라고? 등차수열의 합임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럼 등차수열의 합임을 찾아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숙지하시면 개념 익힘 1번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개념 익힘 1번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SN이 나와 있잖아. n제곱 더하기 2n. 그러면 이 연산 안에도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 값이 얼마 나온다고? 2n 더하기 1 나온다고. 맞지? 자, 그러면 2번이 문제인데 2번이 문제예요. 2번은 어떻게 하냐? Sn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 있지.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있지. 그러면 없는 척하고 계산을 하세요. 없는 척하고 계산을 하시면 A는 얼마 나온다고? 똑같이 2n 더하기 1 나온다고. 없는 척하고 계산을 하면, 근데 당연히 얘 값은 언제부터 성립하고? 2부터 성립하고, 여기에서의 초항은 무조건 뭐로 하기로 했다? S1, 4 이렇게 써주면 답이라고. 오케이? 내신을 하는 입장이고 시간 내에 문제를 푸시려면 이런 이론까지 다 알고 계셔야지만 얘 값이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적어 놓으시고, 요거 알면 정말로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불필요한 계산들을 쭉 없애주려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두 문제만 풀고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적어 놓으셔요, 이거.
자, 개념이품 2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길이야를 구하라고 했냐면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근데 그 정의역을 보면 다 자연수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럼 정의역이 다 자연수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자, 분명히 이 함수 값에서 이 함수 값을 뺄 거야. 이 함수 값에서 이 함수 값을 뺀다. 이 함수 값에서 이 함수 값을 뺀다. 그럼 결국에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게 되니까 몇 차 함수가 나와요? 1차 함수가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 이 분홍색, 이 주황색의 길이들은 뭐라고? 1차 함수에서의 정의역이 자연수로 잡혀있는 함수 값들의 합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게 얼마라고? x의 제곱 더하기 1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y는 얼마 나온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0.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게 결국에는 뭐라고? 이 주황색들의 일반항이 나올 거고, 그럼 그 주황색들의 일반항을 구하면 그 일반항은 바로 얘에서 얘를 빼버리니까 얼마? 4에 나온다고. 그럼 1 집어넣으면 얘, 2 집어넣으면 얘, 3 집어넣으면 얘. 결국에는 뭐예요? 등차수를 확보하시면 되죠. 등차수를 확보하면 되니까 2번을 보고 모인 거를 찾아내라고.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 함수값들의 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함수값들의 합이 뭘 이뤘다고? 1차식을 이뤘기 때문에 얘네들은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것도 다 똑같고, 오케이?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등차수열의 합이다 라는 거를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맞불기님팀 3번 활용이죠. 그냥 읽고 뭐하면 돼요? 식 세우면 돼요. 자, 마플게임 팀 3번 보시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민규는 문제수가 x인 상문제집에서 첫째 날에 15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 증가시켰으니까 15 더하기 d,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15 더하기 2d. 그래서 몇 번째까지 했다고? 9째 날까지 풀었다고. 얘가 첫째 날, 얘가 둘째 날, 얘가 셋째 날. 쭉 가가지고 9째 날까지 풀면 얘 값은 15 더하기 얼마? 8d. 거기에서 이렇게 풀었더니 문제가 몇 개 남았다고? 24문제 남았고, 그럼 여기에서 이번에는 민규가 또 어떻게 풀었냐면 첫째 날에 30문제를 푼 거야. 그럼 둘째 날에 얼마를 풀었냐면 여기에서 30 더하기 d만큼 풀고, 셋째 날에 여기에서 얼마큼 풀었냐면 30 더하기 2d만큼 풀었겠죠? 그럼 쭉 가가지고 여기서 어디까지 풀었다고? 7째 날까지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기에서 30 더하기 얼마? 6d까지 풀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풀었더니 문제가 얼마 남았다고? 39문제. 그럼 얘 다 더한 거랑 여기에서 얘 다 더한 거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같다라고 해가지고 위에 등차수를 합친 다음에 24 더하고 아래 등차수를 합친 다음에 39 더하는 게 어떻다? 같다 이러면 공차 찾을 수 있고, 그럼 공차 찾으니까 얘 값도 얼마? x고 얘 값도 x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 찾을 수 있겠죠. 얘네들은 식만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25쪽까지 다 풀고 채점하고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어디냐.